네, 평택국제대교의 아찔한 붕괴 사고 소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부터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평택시장의 목소리 먼저 듣고 붕괴 사고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원인 자체는 사실 지금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립이나 국토부 관계자, 우리 평택시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판 부분, 교각 부분, 전반적인 것을 이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1차적으로는 43번 국도 교통량이 지금 많기 때문에 교행이 되는지, 또 43번 그 국도 위에 있는 상판이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을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향후에 지금 무너진 상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소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고가 난 겁니까? 그러니까 상판, 다리가 무너졌는데 일단 사람들이 다니는 개통된 다리는 아니었고 공사 중인 다리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 등에서 이제 평택호 횡단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전체 도로 길이가 한 11.7km 정도 되는데, 네네. 그 중에 이제 평택호를 넘어가는 다리, 네. 이것이 이제 국제대교입니다. 이 국제대교가 한 1.3km 정도, 1,300m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걸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26일이죠. 26일 오후 3시 20분쯤에 네. 이 한 4개 정도의 상판, 그러니까 240m 정도의 상판이 교각과 함께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겁니다. 네. 예, 그런 사고가 다행히 이제 인부들이 한 17명 작업을 하다가 한 30분 전에 철수했기 때문에 아하.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 다리 붕괴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곧장 떠오르는 게 성수대교 붕괴, 이런 사고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고 원인이 어떻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왜 저렇게 무너진 겁니까? 지금 이제 현재 조사 중인데요. 네. 이번 그 공사는 이 완성된 교각 위에 네. 이 상판을 이렇게 압축 장비로 밀어넣는 네. 이 ILM 공법이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왕복 4차로다 보니까 너비가 27.7m로 상당히 좀 넓은데 네. 이런 광폭 도로에 이 ILM 기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교각이 그런 이 무거운 상판을 견디지 못해서 이 교각이 무너지면서 상판도 같이 무너진 거 아니냐, 이렇게 현재까지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앞서 그 평택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 대교가 붕괴된 것도 붕괴된 거지만 이 현장 분위기 자체가 안전 불감증이 굉장히 만연돼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였답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일단 이제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도로를 통제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관련 공무원들이 가는 모습이 네네. 마실 가는 복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저런 곳에 통제를 한다든지 하려고 안전모 같은 것을 갖추고 아하. 안전복 차림을 가야 되는데 일반 이제 장비도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가는 장면들이 목격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토로를 통제하는 어떤 사람들도 일반 아르바이트생이 해서 별 정보가 없는 거죠. 왜 아하. 거기를 가면 안 되는지. 그러면 네. 거기를 통제하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서 가야 되는지 그런 우회로 같은 것들을 잘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일반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런 업무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불편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렸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모 조간신문 사진 보니까 네. 저기가 평택대교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옆에서 수상스키 타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 수상스키 탄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통제를 그러니까 해야죠.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무너지면 또 어떤 2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 안 하니까 날씨 좋으니까 그냥 관광객들은 수상스키 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사고 난 것도 나온 거지만 뒤처리 네. 그 지역을 통제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평택시가 잘못 대응한 건 아닌가, 그런 좀 비판들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잘 짓던 다리가 왜 무너졌는지, 그럼 이 다리는 누가 지은 건지 지금 대림산업이 지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좀 기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무너진 다리를 건설하고 있던 대림산업, 최근에 3,200억 원 규모의 서초동 아파트 건설 수주를 따놨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이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큰 사업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3,200억대고 재건축 사업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역도 서초동이기 때문에 상징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필 선정된 게 어제 그런 겁니다. 사고가 일어나는데. 아하.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을 누르면서 시공이 선정이 되니까 굉장히 화제가 올랐는데 현대를 제치고 현대를 대림이 제치고 물론 대림 자체도 잠깐 보셨던 것처럼 연매출 10조로서 국내에 손꼽히는 대형 그렇죠. 건설사이긴 한데 악재가 겹쳤다고, 악재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묘합니다. 이게 다리로 치면 서해대교를 만든 데고 네. 광양에는 이순시대교도 만든 곳이고요. 네. 우리 바로 옆에는 광화문광장도 사실 대림에서 했었던 거기 때문에 아하. 이게 뭐 그것만 가지고 우려했다고 하긴 좀 어렵지만 하필 또 이런 일이 터져서 걱정이긴 합니다. 일단은 뭐 성수대교 악몽을 떠올리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신행주대교도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과거에 있었죠. 그 92년도에 이제 한여름이었죠. 92년 예. 7월에 그때 이제 김포공항 쪽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연결하는 그랬었죠. 신행주대교를 이제 건설하고 있었는데 그 주탑이 무너지고 그 상판이 떨어지면서 한 거의 800m 정도 이번보다 훨씬 더 긴 거리. 이거는 지금 성수대교 붕괴 당시의 영상이고요. 예, 그때 이제 그렇게 무너져 내렸고 저 영상은 이제 성수대교는 94년 10월 달 네. 일인데 그때 아침 뭐 거의 출근 시간이었죠. 7시 한 30분 남짓한 그 시간에 갑자기 한 50m 되는 그 상판이 그냥 저 화면에서 보듯이 갑자기 뚝 밑으로 떨어져 내리면서 그때 네. 뭐 중학생을 포함한 꽃다운 우리 저 학생들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가 24명 정도죠. 그때 사망을 한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 잊을 수 없는 성수대교 사고였는데 이번에 또다시 그런 교각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겪었는데도 그렇죠.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안전해서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과 반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성수대교 붕괴 잊지 못할 사고입니다. 이 건설 중인 다리가 무너져서 그나마 다행이었고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이게 만약에 완공된 다리였고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는 상태였으면 정말 어땠을까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또 준비한 얘기는요. 6번째 이야기 오늘 3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